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성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중 바닥을 잡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단기 매매, 단타 매매 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캔들, 아주 중요한 캔들 실전 적용법을 2개를 올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초보자분들은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트의 기본기 캔들 거래량 이평선만 따로 묶어서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초보자분들 반드시 기본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 반복 학습하셔서 실전 매매에서 수익 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도움 받았다 또는 수익 났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누구한테 제대로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듯. 그동안 유튜브 여러 개 구독하여 공부하여 왔습니다만 지금은 하성우님 유튜브만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좋은 강의에 보답하고자 광고 건너뛰기 클릭하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수익이 지금은 사실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 수익만 생각하면 유튜브를 하지 않는 게 저에게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 매매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저 하성훈이 같이 성장하는 거죠. 구독자 1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나중에 혹시 압니까 100만까지 갈지.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실력 업 성장하시고 저도 성장해서 유튜브 광고 수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영상 보시고 수익 나셨다, 기분 좋아지고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후원 방법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후원금 보내주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실전 장중 바닥 잡는 방법 바로 보겠습니다. 마니커가 지난 27일 금요일날 급등을 했는데요. 결국 마지막 요 한 10분 사이에 한 15% 정도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그 전에 움직임 한번 보면요.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좋겠죠. 자,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차트에서 우상향, 우클릭,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지표추가 누른 다음에 STO,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패스트가 처음에 나오는데 그 아래 두 번째, 그 밑에 아래에 있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수치를 15로 설정을 하고요. 기준선에 80, 20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스토캐스틱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스토캐스틱 진짜 의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주가가 보통 상승할 때는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주가가 보통 상승을 할 때는 자, 이 상승 중에는 그 상승 중 현재가가 최근 일정 기간 동안에 고가에 가깝게 형성이 되죠. 상승 중일 때, 상승 추세에서는 당연한 거죠. 반대로 하락 중일 때는 현재 주가가 최근 일정 기간 동안에 저가에 가깝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것을 0과 100 사이에서 움직이도록 표로 나타낸 것이에요. 자, 그 수식을 잠깐 보면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근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10일간의 고가에서 10일간의 저가를 빼고요. 그게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의 현재가 빼기 또는 종가 빼기 최근 N일간의 저가입니다. 최근 고가와 저가 사이 중에 현재가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표로 그리기 위해서 값을 계산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봤던 수치 우리는 15로 했잖아요. 이 N이 10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0. 일봉 차트 상으로는 11이 되는 거고 분봉 차트 상으로는 3분봉 기준으로 하면 3분봉 10개의 캔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패스트 K가 되는 거고 슬로우 K는 패스트 K를 일정 기간 평균한 겁니다. 이동 평균. 그래서 5로 한 거고요. 그걸 다시 한번 일정 기간 평균하면 저희는 또 5로 했는데 그게 바로 슬로우 K 슬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의 표시는 이 굵은 색이 슬로우 K고요. 얇은 색이 슬로우 D입니다.
슬로우 D 말고 일단 슬로우 K가 중요한 것이고요. 슬로우 K가 침체에 들어갔다가 우상향 할 때, 우상향 하면서 슬로우 D를 뚫고 올라갈 때, 고를 때가 중요한 자리인데, 요 앞에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상승을 하다가 조정이 쭉 나왔죠. 일단 상승하는 것을 놓치는 상황에서 이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자리가 바닥이 될 거냐.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이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주가가 하락을 멈출 때 침체 구간에서 터닝할 때, 그때가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 중에 이 기준선 밑에 20이고 위에 80인데 80 위로 올라갔다가 하락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에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락세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침체에 왔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침체에 왔다가 우상향으로 터닝할 때, 침체에 왔다가 우상향으로 터닝하는 요 구간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침체에 왔다가 터닝할 때. 근데 요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앞에 항상 장 초반, 극 초반에 시가, 고가, 저가가 중요합니다. 극초반의 시가, 고가, 저가가 항상 중요한데 아침에는 항상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특히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선수들, 큰손, 세력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극초반에 고가, 저가, 시가, 고가, 저가 항상 중요한데요. 그런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이탈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서 터닝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때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바닥에서 터닝하는 요 순간이 나왔죠. 그때가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타이밍이고 거기서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단기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다시 오후장이 쭉 빠졌는데 이 빠졌을 때 전저점이 이탈되느냐가 중요한데 이탈이 됐습니다. 근데 이탈되자마자 다음 봉에서 바로 회복했죠. 이러면 괜찮다라는 이런 이유를 지난 과거의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중요한 자리를 일시적으로 깨면서 쭉 밀리면서 깼는데 손절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뭐 일부러 하방을 유도하는 장난질일 수도 있고 단기 손절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렇게 한 방에 받아냈다. 더 강한 양봉으로 돌렸다. 지켰다라는 거죠. 깨지자마자. 그래서 손절 물량이 나왔지만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돌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괜찮은 거고 거기서도 침체 구간으로 떨어졌다가 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떨어졌다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분할 매수로 하면 단기 수익, 단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오후장에 이제 더 중요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거기서 돌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보조지표도 돌리는 모습, 스토캐스틱도 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지표의 저점이 높아졌죠. 주가는 저점이 이렇게 낮아졌죠.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다이버전스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 반등, 하락하면서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보조지표는 하락, 반등, 하락, 상승하면서 저점이 높아졌죠. 또는 주가는 저점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서 이중바닥을 만드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 경우 또는 주가는 저점이 낮아졌는데 보조지표는 저점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저점을 지키는 경우 이게 바로 강세 다이버전스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의 힘이 세게 나왔다가 두 번째 하락의 힘이 첫 번째 하락의 힘보다 약하게 만들어질 때 보통 보조지표가 우상향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우상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하락세가 거의 이제 소진이 되고 상승 전환의 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보조지표 최고의 신호 바로 이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보조지표는 저점이 높아졌죠. 주가의 저점은 낮아졌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면서 우상향 터닝할 때 그때가 바로 주가도 저점을 지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여기서 분할로 해볼 수가 있었고 그랬다면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15% 이상의 급등이거든요. 엄청난 단타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지난 금요일날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알리코 제약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V자 반등 이후에 횡보 21선 위에서 횡보하다가 61선 올라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온 건데 그때 이제 아침에 이 종목을
보지 못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겁니다.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을 한 종목을 이제 급등했으니까 발견하기가 쉽겠죠. 뭐 차트의 시그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실시간 검색에 잡히고, 뭐 상승률 상위 종목에도 잡히고, 거래대금 상위도 잡히고, 조건 검색 시에도 잡히고, 다 잡힙니다. 뭐 거래 증가율 상위에도 잡히고. 근데 급등을 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바로 침체 구간으로 내려갈 때, 침체 구간으로 내려갔다가 터닝할 때 잡는 건데, 여기서 한번 저점이 한번 낮아졌죠. 그래서 첫 번째 저점에서는 일단 관망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저점이 깨졌을 때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다음 저점이 유지가 됐죠. 그러면서 보조지표는 약간 저점이 높아졌습니다. 약간이지만 이게 바로 이것도 하나의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려가던 보조지표가 우상향 터닝하는 그 시점, 바로 터닝하는 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면 바닥권에서 발바닥은 아니고 한 발등에서 발목에서 매수할 수가 있고, 사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만 팔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발목에서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큰 수익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매도할 때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주가는 여기서 상승, 눌림, 상승하면서 고점이 높아졌죠. 근데 보조지표는 고점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세 다이버전스의 반대인 약세 다이버전스죠. 주가는 고점이 높아졌는데 보조지표는 고점이 낮아지거나, 주가는 고점이 높아졌는데 보조지표는 고점이 유지가 되거나, 또는 주가는 고점이 유지가 됐는데 보조지표는 고점이 낮아지거나, 이게 모두 다 약세 다이버전스,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조지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공부만 제대로 해도 보조지표 다이버전스를 캔들 거래량 이평선만으로도 한눈에 잡을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 보조지표를 같이 놓고 보시면 더 공부가 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는 고점이 이렇게 높아졌다가 내려갈 때, 보조지표는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꺾일 때, 이럴 때가 단기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이요, 완전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장중 상승이 19%까지 나왔는데요. 호재가 하나 장중에 있었죠. 미국에 뭐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가 있었어요.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했는데, 초고압 전력망 410억 원 규모 수주를 했다는 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 극초반에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서서히 움직이다가 상승폭을 늘려갔죠. 그럼 아침에 이걸 못 보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접근해 본다. 한번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가 두 번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가 세 번 저점 찍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터닝할 때, 보조지표가 계속 하락할 때는 관망입니다. 주가도 하락하고 보조지표도 하락하고 있는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가 우상향 터닝할 때, 그럴 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침체 국면 들어갔다가 살짝 머리를 들었는데 횡보했다가 다시 여기서 머리를 들었죠. 그래서 살짝 머리를 들었을 때, 그 다음 횡보하다가 다시 머리를 들었을 때, 이럴 때 매수를 하면은 이렇게 단기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단기 저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절대 100%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일봉상, 분봉상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을 때, 저점을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관망하고요.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을 때, 그러면서 하락했던 침체 국면에 들어갔던 스토캐스틱이 우상향 터닝할 때, 그럴 때 접근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오후장의 흐름 보면은 고점을 이렇게 3번 만들고 내려가는데, 저점,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세 번째 저점이 다 깨지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런 구간에서 침체 국면 들어갔다고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국면에서는 이렇게 반등했다고, 침체 국면에서 우상향했다고 매수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걸 확인해야 되죠. 다중고점에 저점이 다 깨지면서 내려간 종목은 매수 대상이 아닌 거고, 충분히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을 때는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3중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는데요. 보조지표는 저점이 3번 올라갔죠. 한 번, 두 번, 세 번. 주가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형태가 됐죠.
주가의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삼중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을 때, 이럴 때 들어가면 단타는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세게 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이 단기 저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무조건 세게 간다, 얼마나 세게 갈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의미 있는 첫 상승 이후에 조정, 그럴 때 첫 조정, 이럴 때 확률이 높은 거고, 자중 고점을 만들고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관망하는 게 좋은 거죠. 캔들 거래량 이평선, 기본 지표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보조 지표는 보조로 확인을 하는 용도가 좋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 아침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9시 반 이후에 상승을 하고 처음 저점을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저점이 살짝 낮아졌죠. 그럼 더 이상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 구간 지켜보는 게 좋겠고, 침체 국면 갔다가 돌아 나올 때 들어갔어도 뭐 수익이 났겠지만, 다시 한번 눌렸다가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돌릴 때, 이렇게 같이 돌릴 때 매수하면은 단타 수익이 쉽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7일날 모처럼 키스트가 상승을 했어요.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상승을 했는데, 크게 상승은 아니지만 장중 12%, 모처럼 12% 상승을 했는데요. 한 차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장기평선 62평, 122평, 242평 역배열입니다. 근데 62평이 122평 뚫고 올라갔고, 62평, 242평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122평이 242평을 뚫고 올라가는 장기 골든크로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 3분 봉상 장기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터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 번 급등을 하고 한 번 눌렸죠. 두 번 눌렸죠. 3번 눌렸습니다. 장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처음 전환한 겁니다. 장기 평선이 골든크로스 정배열 처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두 번, 3번 하락 나올 때 그러면서 보조지표가 어떻게 됐어요?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 부근 122평, 242평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이 스토캐스틱이 우상향 전환되면서 골든크로스 스토캐스틱이 시그널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에서 매수해서 단기 수익이 이렇게 쭉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을 때는 관망이고, 이렇게 우상향, 장기 평선 우상향 처음 된 겁니다. 골든크로스 이후에 첫 조정이죠.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3번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서 다이버전스가 나왔다. 이럴 때 접근해 볼 만하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강했었습니다. 윙이푸드, 컬러레이, 홍션그룹 같은 애들이 상승했는데, 윙이푸드가 아침에 한 차례 급등을 했고요. 첫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했다가 또 빠졌죠. 저점이 낮아졌죠. 직전 저점 여기서 깼죠. 그러니까 여기 첫 파동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사실은 정확한 매수 신호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려왔고, 세 번째 한 번, 두 번, 3번 빠졌고, 122평, 242평 골든크로스, 장기평 골든크로스 나고 122평 첫 눌림이죠. 그러면서 아래쪽에 보면은 3중 다이버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 올라갔죠. 3중 다이버전스가 나면서 여기서 우상향 터닝, 스토캐스틱이 우상향 터닝 되면서 골든크로스 나는 요 시점이 바로 요 시점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큰 수익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크게 상승하고 눌렸는데 바닥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한국 화장품 보겠습니다. 27일날 화장품주가 강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개별주 중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가장 탄력이 좋죠. 과거에도 한국 화장품 제조가 이 중소형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탄력이 좋게 1등주로 움직인 적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금요일날 가장 세게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상승을 하고 눌렸다가 다시 상승했는데, 여기서는 침체 구간에 안 와서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빠졌습니다. 저점이 깨졌죠. 관망이죠. 두 번 빠졌습니다. 그리고 3번 빠졌죠. 요럴 때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면서 3번 빠졌다가 터닝할 때 한번 매수를 해보면 단타 수익이 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괜찮았으면 다시 올라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시장이 별로 안 좋았죠.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갔고,
결국 242평에서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그 다음 저점을 지키다가 반등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크게 저점이 낮아졌지만 보조지표는 크게 저점이 올라갔고, 그 다음 여기서 저점이 깨지지 않는 걸, 242평에서 저점이 깨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제 한번 매수를 했다면 단타 수익이 또 뭐 짧지만 단타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지난 18일날 초록뱀이 문재인 대통령 컨텐츠 사업 컨텐츠를 강조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컨텐츠주들이 그날 다 좋았었죠. 그날 아침에 초록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제 뭐 중간에 올라가는 초입이나 중간에 잘 들어갔으면 단타 수익이 나오는데, 이미 올라가고 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발견했다면 어디서 공략할 거냐. 이번 첫눌림에서는 일단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첫눌림에서 시그널이 안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상향하다가 눌렸을 때, 요때 이제 아침 고점이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이게 3분봉인데 1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입니다. 다중바닥, 삼중바닥, 이렇게 머리 어깨형. 헤드앤숄더가 뭐예요? 이렇게 머리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게 헤드앤숄더고, 이걸 뒤집어 놓은 게 역 헤드앤숄더인데,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는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그게 한눈에 보여야 돼요.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스토캐스틱의 침체 구간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터닝하는 이런 구간, 또는 한번 살짝 눌렸다가 터닝하는 이런 구간, 이 구간이 여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앞에 고점을 지켰기 때문에, 앞에 고점을 지킬 때 뭐 대놓고 매수를 할 수도 있죠. 앞에 고점이 강하게 올라가고 정책주로 육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대장이고 하니까 앞에 고점에서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진짜 입질 매수만 하는 거고, 거기서 지지가 되는 걸 확인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보조지표는 캔들 거래량 이평선을 볼 줄 아는 상태에서 보조지표를 보면 확률을 높여주는 거지요. 보조지표가 어떤 마법과 같은 지표가 아닙니다. 간혹 초보자분들, 저도 사실 초보 때 그랬어요. 대학생 때 그랬습니다. 인터넷 막 주식 카페, 주식 게시판 같은 거 보면서 어떤 마법의 지표가 있지 않나 이런 거 막 찾아다녔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캔들 거래량 이평선, 추세와 패턴,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보조지표로 확률을 높이는 것이죠. 자, 오늘 저녁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십시오. 좋은 건 나눠야 커집니다. 공유해주시고 주위에 소문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다른 분에게 알려서 그 분이 도움을 받으면 그 알려준 우리 시청자분, 구독자분에게도 좋은 긍정의 기운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로 자신을 표현해 주시고요. 댓글 남기신 분들은 제가 하트 누르면서 큰 수익 내시라고 좋은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과 수익을 기원합니다.